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만약 현재 내 계좌가 손실 50% 이상이다,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리플 XRP를 팔아야 될지 버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혹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미국 가상자산 규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사건을 꼼꼼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일단 소송부터 겪어보는 방식으로 시장을 억눌러 왔습니다. 리플을 고소하고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을 연달아 고소했었는데요. 너희가 파는 것은 증권이라고 강력하게 압박만 가했을 뿐 합법적인 등록 경로는 전혀 만들어주지 않았었죠. 그런데 3월 17일에 아주 역사적인 공동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하여 솔라나와 XRP 등 16개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규제 변화가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호재가 터졌으니 당장 매수하라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는 이런 엄청난 호재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거시경제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규제 당국의 역사적인 공동 발표 내용부터 아주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가 조인트 파이널 룰이라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최종 규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법적인 무게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나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연방관보에 정식으로 실리는 구속력 있는 법적 규칙이 됩니다. 한번 제정되면 행정부 안에서 쉽게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규칙은 가상자산을 크게 5가지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수집품, 그리고 디지털 도구와 스테이블 코인, 마지막으로 디지털 증권으로 나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5가지 중에서 증권법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대상은 오직 디지털 증권뿐이라는 사실인데요. 나머지 4가지 범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규제 기관은 16개의 주요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솔라나와 XRP, 그리고 체인링크와 에이다 등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16개 자산은 이제 법적으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건데요. 관할권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품 선물거래위원회로 공식적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자본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하죠. 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는 특정 코인이 증권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무차별적인 소송을 남발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16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소송의 논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최악의 불확실성이 데이터상으로 완전히 종료된 거예요. 소송이라는 강압적인 집행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건데, 드디어 합법적인 규칙을 통해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16개 코인이 증권이라는 법적 족쇄에서 풀려나자마자 월가의 전통 금융기관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발빠르게 다음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현물 상장 지수펀드 시장의 폭발적인 확장이었는데,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된 자산들은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 아래에서 합법적인 현물펀드로 상장될 수 있는 명확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다중자산펀드를 승인한 바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와 솔라나를 한 바구니에 담은 복합 펀드가 됩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승인을 받은 것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트와이즈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무려 11개의 알트코인 펀드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사가 대기 중인 가상자산 펀드 신청 건수만 무려 126건을 넘어섰어요. 과거에는 펀드 하나를 승인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빠르게 상장할 수 있어졌습니다. 제도적인 고속도로가 완벽하게 깔리게 된 건데, 디지털 상품 분류라는 명확한 기준이 더해지면서 이 고속도로 위에 합법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알트코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드라는 투자 상품이 만들어지면 다음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있죠. 이 막대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줄 거대한 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이 됩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최근 리플과 서클을 포함한 5개의 가상자산 기업에 특별한 인가를 내주었었죠. 국법 트러스트 은행이라는 아주
아주 중요한 조건부 인가였습니다. 이 인가를 받은 기업들은 이제 미국의 연방은행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됐는데 가상자산을 기관급으로 보관하고 결제하며 수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얻은 것이죠. 그동안 거대한 자금력을 가진 연기금이나 대형 보험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권 수준의 수탁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펀드라는 투자 통로가 활짝 열렸는데요. 은행이라는 안전한 보관소도 제대로 마련되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완벽한 금융 인프라가 마침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까지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해보면 당장이라도 시장에 뛰어들고 싶으실 텐데요. 코인을 매수해야 될 것 같은 강한 충동도 드실 겁니다. 제도를 정비하는 역사적인 호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하는데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 바깥의 거시 경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 글로벌 경제는 아주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와 유동성 경색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도 격화되고 있죠.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는데요. 하루 수천만 배럴이 오가던 물류망이 심각하게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하며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죠. 국제 유가의 폭등은 곧바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데요. 가장 치명적인 뇌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절대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없고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 시장의 자본은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시장으로 절대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회귀하거나 이자를 많이 주는 현금성 자산으로 묶여버리게 되죠. 여기에 더해 미국 월가 사모펀드 시장에서는 연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고 있습니다. 대형 사모대출 운용사들이 자금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고객들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종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간 유동성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있고 주식과 가상자산을 가리지 않고 위험자산 전반에 아주 강력한 매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상자산 시장 내부의 규제가 좋아지고 훌륭한 펀드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요.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말라붙고 돈이 들어올 수 없는 천박한 거시 환경이라면 자산 가격은 결코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해졌다고 해서 거시 경제의 거대한 하방 압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례하게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투자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규제 대전환이라는 호재는 가상자산의 장기적인 기초 체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오늘과 내일의 가격 폭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상승장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될 거시적인 퍼즐 조각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추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시해야 될 핵심 지표는 국제 유가의 안정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정상화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80 아래로 안정되는 흐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어야만 인플레이션 압박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비로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연준의 명확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시장에 공식적으로 나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얼어붙어 있던 기관들의 막대한 유동성이 다시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 즉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도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16개 코인의 디지털 상품 분류나 은행의 수탁 인가 같은 조치들은 현재 행정부 차원의 규칙에 불과합니다. 행정부의 규칙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하여 공식적인 법률로 제정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분류 규진과 규제 당국의 관할 건이 법으로 완벽하게 고정되기 때문이죠.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영구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튼튼한 토대가 완성된다는 건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제도적 호재들이 비로소 완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10년 만에 소송 대신 합법적인 규칙으로 가상 자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규제 인프라는 완벽하게 구축되었고 거대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도 활짝 열렸죠. 하지만 $100를 돌파한 유가와 심각한 사모펀드 환매 위기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맹목적인 기대감으로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라는 건데요. 거시경제 리스크가 진정되는 타이밍을 냉정하게 기다리면서 공부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가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그 명확한 데이터들을 하나씩 확인하셔야 되죠. 철저하게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구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각자 본업을 하시면서 이 모든 글로벌 이슈와 복잡한 자금 이동을 혼자서 완벽하게 추적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아무리 시장에 훌륭한 규제 호재가 넘쳐나도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진다고 해도 그것을 내 계좌에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 심리만 어지럽게 흔드는 단순한 노이즈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무의미한 노이즈를 완벽하게 걸러내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진짜 자본의 흐름에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인프라를 정성껏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실 수 있는 정확한 글로벌 거시경제 시황 브리핑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에 기반한 핵심 차트 지표 분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무엇보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객관적인 기간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알림을 제공해주는 저희 채널 전용 AI 비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까지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을 위해 모두 시원하게 오픈해 두었는데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주어지고 훌륭한 인프라가 곁에 있다고 해도 투자자 본인만의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매매 기준이 없다면 이 험난한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장에 파란불을 켜고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똑같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돈을 잃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차츰 해소되고 영리한 고래들이 다시 움직이는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의 길목에서 든든한 무기가 필요해지죠.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려 내 소중한 물량을 헐값에 뺏기는 실수를 피하려면 단단한 원칙이 필수입니다. 어떤 변동성에서도 끄떡없이 진짜 돈을 버는 실전 매매 기술이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영상 아래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겨주실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꼼꼼히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단단한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꼭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시야를 한 차원 넓히고 복잡한 시장의 객관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익한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